안녕하세요. 제오스헤드 이충건입니다. 자,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졌는데 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기본을 다져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단어도 제대로 안 외우고 했다면. 그런데 가르쳐준 방식대로만 풀었다면 이게 틀릴 게 없거든요. 내가 딱 해설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서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했던 것과 강의하면서 설명했던 것과 실제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이 똑같이 일치하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28번 어법 문제가 앞에 있는 문장을 읽지 않으면 순식간에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 문제고 29번 문제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앞뒤 문맥 보면 딱 이해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33, 34, 그러니까 28, 29, 33, 34 빈칸처럼 문제 중에서 33번, 34번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순서 37번 문제, 그 다음에 42번 그 대상 찾기 ABCD 중에 대상 찾기 문제, 이 부분이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6월부터 공부를 해서 최고의 점수를 얻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에도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험 잘 봤다고 우쭐해 하거나 자만하면 절대 안 되고 더 나빠요. 어차피 결과가 나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내는 어떤 그런 깡다구가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좀 쉽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월은 조금 쉽게 나왔다가 현장에서 또 뒤통수 팍 쳐버려요. 작년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6월이 어렵게 나왔다는 것은 현장에 반드시 수능 때 어렵게 나올 거라는 것을 작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8번부터 차례대로 해설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오죠. 여러분 목적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후반부에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후반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thank you부터 one yet까지 노란색 딱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읽을 것도 없어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답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답이 안 나와. 세 문장 안에 무조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thank you 하고 나왔죠. 감사합니다. 자, for your cooperation,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n this safety check, 이 안전 체크, 이 안전 검사에 있어서 협조해 준 것을 감사드리고, and for니까 또 감사하다잖아요. Thank you for에 걸린 거니까. 이 금년의 toddler track 행사를 make 목적어 뒤에 명사 넣으면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잖아. 행사를 최고의 행사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지. 그럼 어떤 행사와 관련되어 있지.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18번은 그냥 1번이에요. 다른 거 읽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번이죠. 이 19번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8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0초를 넘겨서는 안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미스터 베이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심경 변화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중간에 뭐 대조나 사건 같은 것이 나오고 반대로 꺾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 차례대로 읽어 나가서 끝에 가서 감정 변화 언제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a smile부터 마지막까지 형광펜을 딱 쳐봐. 자, 밑에 a smile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형광펜을 딱 쳐보라고. 여기서 봐. 미소가 came over Mrs. Baker's face. 그러니까 베이커 선생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 자, as she listened to Jean's play. 자, 그 선생님이 진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때. 지각 동사잖아. listen to 목적어 동사원형. 자, 미소가 번졌어요. 베이커 선생님은 확신했다. 자, 뭐뭇에 의해서 진의 연주, 향상에 의해서 확신을 했어요. 뭘? 데디아를 확신했다죠. 자, 그녀의 새로운 teaching method, 가르치는 방법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죠. 그러면 플러스 내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지워나가는 거야. jealous는 아니잖아. 선생님이 무슨 질투를 하겠어. 이거 아니고
grateful 하면 고마워한 이거 일단 놔두고 satisfy 만족한다. 만족한다가 더 맞죠. 혼란스럽다 안 되고 좌절한다 안 되잖아. 내가 두 개가 걸린다 그랬지. 그러면 무관심하다가 고마워하는 거, 걱정하다가 만족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했잖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말했죠. 이렇게 따옴표는 말하는 걸 소리 낸 거니까. 자,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G나 그랬어요. 모든 것은 other than that,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시간 낭비야. 이랬어요. 자, 라고 베이커 교수는 스트레스, 압박을 주었다. 지인의 피아노 선생님인 베이커 교수는 with a troubled look 돼 있죠. 이 troubled,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됐잖아.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19번은 정답 3번. worried and satisfied 3번이에요. 자, 요거 두 개 다 푸는데 한 20초.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자, 20번 갑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무엇에 관한 걸,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무엇에 관한 걸, 이거는 전부 다 논리 전개를 봐야 된다 그랬죠. 나중에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또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도 마찬가지고 순서 잡기 다 이게 논리 전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를 전개했나, 필자가 뭔가를 정해놓고 주인공을 정해놓고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을 펼쳐 나가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내가 맨날 한 거. 둘째 문장에서 좀 주인공 좀 잡아라, 제발. 주인공 좀 잡고 그 다음에 속성을 파악해라. 그리고 후반부 가봐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we say to ourselves부터 다섯 번째 줄 왼쪽에 arising까지 노란색 쳐봐. 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 arising까지. 여기까지 가지고 먼저 읽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 There is plenty of time. 시간이 많다고 말해. I'll manage somehow or other란 말은 어떻게든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는 해낼 거야. When the time comes for action, 그러니까 행동을 취할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루다가 시간이 많다고. We are rather proud. 우리는 차라리 자랑스러워해.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자,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자, so 노란색. 그래서 인과관계,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원 중에 인과관계는 앞뒤에 중심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we do not plan, 우리는 계획하지 않아. 그리고 take precautions,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위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완벽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자만하다가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문제점. 그럼 문제점 나오면 해결책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좀 보면 뭐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답은 5번이죠. 정답 5번 맞죠? 자, 어떤 예시가 쭉 나오다가 선원들은 항구를 선택하는 선원들은 밑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자, 그들이 항구로 몰려갔다는 이유로 항구를 선택하는 선원들은 거의 어떤 기회도 갖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천 번 닻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기회를 갖지 못해. 올바른 장소에.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떠밀려간 사람들은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안일함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답이죠. 다른 거 말이 안 되잖아. 전통적 가치 바탕에는 답도 안 되고 정답은 5번이죠. 20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나. 지금 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우리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해야 된다.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앞날을 계획해야 된다. 앞날 계획은 모르겠는데 전통적 가치란 말은 없었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비판적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안일함을 버리고 했잖아. 시간이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져야 된다. 정답은 5번이죠. 자, 21번 갑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이나 외우고 있었다면 EBS 내용만 외우고 있었다면 하나도 못 풀었을 거예요. 정말 좌절의 끝을 봤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은 너무 좌절하면 안 되잖아.
그죠? 21번. 다음번에 이어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난이도 조금 있어요. 그래도 뭐 쉬워요, 이게. 자, 인터넷부터 regularly 둘째 줄까지 노란색 치세요. 자, entrepreneurs 하면 기업가들이죠. 인터넷 기업가들이 are creating job search product. 자, 구직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자, and 그리고 bringing them online regularly. 그걸 규칙적으로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그러면 주인공이 뭐야? 인터넷 기업가들이잖아. 인터넷 기업가들이 뭐 물건을 많이 판다 이런 거 아니잖아. 뭐지? 구직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랬잖아. 온라인에. 그러면 이 주인공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되잖아. 이 주인공이 선택지에 봐. 인터넷 빠지면 안 되고 구직 정보 검색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게 아니지. 봐. 이거는 일자리가 없잖아. 지금 일자리. 구직 정보 있긴 하다. 검색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좋아. 인터넷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시급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인터넷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직이 없으니까 일단 안 되고, 인터넷을 통한 직업 교육, 또 구직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일단 구직,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주인공 고르는 데 있어서 4번과 5번이 지워졌지. 그러면 여러분들 쭉 보면은 이게 뭐 셋째 줄을 보면 아니다. 자, 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직업을 내가 22번을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쭉 인터넷으로 이제 직업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쭉 내려가다가 뭐가 나오나 하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도 있고 시험장에서 약간의 조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읽다가 중간에 though를 발견했을 거야. though, T-H-O-U-G-H, T-H-O-U-G-H, though 여기 보이지? T-H-O-U-G-H. 양쪽 콤마 있는 though는 대조다. 한거 기억나? 양쪽 콤마 있는 though는 양쪽 콤마 있는 however가 똑같다. 대조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시 대조 추가인가 하는 대조 뒤에 정답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같이 포함된 이거 그러나 하고 먼저 읽었지. 그러나 대조라 했어. 그것은 주목되어야 된다. 즉 그것을 주목해야 돼. 그러면 이시 가져오고 대시 진주어니까 that 이하는를 주목을 해야 돼. 자, no development. 자, 어떤 발전도 동사하지 않다지. no니까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 자, 인터넷 구직 시대에 어떠한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았다. 자,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구직 기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구직 기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면 그게 뭐지? self-knowledge, 스스로를 아는 것 말이다 했잖아. 그럼 self-knowledge가 핵심이지. 그럼 구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자기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자, 가볼까? 정답 3번이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었으면 여러분은 진짜 헷갈렸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 1문단 1주제 1요지 1필자의 주장. 그러면 여기서 구직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확신이 안 서면 마지막에서 바뀌면 안 된다 했으니까 봐. 이러한 자기 목록이지. 자기 목록은 계속 출발점이다. 모든 구직을 위한 오늘날 no matter what 이거 현관 외쳐봐. no matter what. 양보절은 중심 내용이라 했더니 앞에 주절에 그러니까 무엇을 인터넷 기술이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 뭘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앞쪽이다. 자, 자기 목록이다.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됐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3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2번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겠지만은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The term biological control. 자, the term부터 셋째 줄에 있는 product까지 노란색 현관에 쳐보세요. 내가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반드시 주인공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the term은 뭐뭐라는 용어, 뭐뭐라는 말 그랬지. biological control 하면 그 생물학적 방제, 생물학적 통제, 생물학적 방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해충 같은 것이 있거나 뭐 나쁜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거의 천적을 거기다 투입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 방제예요.
생물학적 방제라는 용어는 주어져 has been used 사용되어 왔다. at times 때때로 in a broad context 광범위한 어떤 환경 속에서 to cover 다루기 위해서 cover 다루다 a full spectrum 모든 범위를 of biological organisms 생물학적 유기체와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상품 product 상품을 그런 상품의 전 범위를 full spectrum 전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 biological control이라는 용어가 때때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방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사용된 게 어떤 생물학적 유기체나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둔 어떤 상품의 전 범위를 커버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 생물학적 방제가 어떻다 보면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것은 특히 성공적이었다 이래 나오죠. successful 하고 성공적이었다 쭉 나오다가 중간쯤 보면 these 중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봐. these importation successes 하고 나올 거야. 이러한 수입 성공, 수입이란 말은 외래종 수입이겠죠. 뭔가를 그러니까 천적을 수입시키는 거죠. 수입의 성공이 has been limited,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면 성공적이었다가 또 제한을 받았다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in these situations 보이죠? 찾았어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오른쪽에 in부터 거기서부터 현관펜 쳐보세요. 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에 setting까지 현관펜 쳐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 엄청 많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것을 다 이제 포함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 그때는 필자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랬지. 자, 어디인지 못 찾겠다. 여기 있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네. 여기부터.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종종 not A but B잖아. not the lack of effective natural enemies. 효과적인 천적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in these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황을 이제 필자가 다 합쳐서 이야기하고 여기 not A but B가 나오면 A가 아니라 B다니까 대조 장치잖아. 그러면 대조는 어떨 때 쓰지? 필자의 주장을 펼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 관리 실태와 a lack of concerted research 협동된 어떤 조사의 부족이다. 조사가 협동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무엇에 대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that determine 결정하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되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잖아. 그 수입 시도 그러니까 외래종 수입 시도에 있어서 특정한 농업 생태계 환경에서 뭐 이래 되잖아. 그러면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여기에 효과적인 천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 실태나 나라의 법비 협동된 연구의 부족이나 뭐 이런 거잖아.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요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일단은 생물학적 방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생물학적 방제라는 말은 4번 3, 4, 5번이거든. 1번, 2번에 일단 지워봐. 그러면 3번에 보면 생물학적 방제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 농업에 대한 단순한 농업에만 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4번에 side effect 부작용 from pest elimination 해충 제거에서 나오는 부작용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이거 아니지. 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다 이런 말 나왔으니까 5번에 보면 이유 for partial success 부분적인 성공에 대한 이유 외래종 수입의 생물학적 방제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실패도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이유는 여기 있잖아. 효과적인 천적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관리 실태나 협동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해됐어요? 자, 23번 보세요.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목도 중심 내용 찾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문장 according to부터 laboratories,까지 노란색 쳐봐. 자, 개인주의자인 형태에 따르면 rhetoric이라는 말은 수사학,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개인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문체, 형태에 따르면 과학에 대해서 훨씬 많이 사용되는
for certain purposes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사학적인 개인주의적 형태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 발견은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랬죠. 근데 쭉 가서 후반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딱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어떤 연구에 있어서의 발전은 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발견은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연구실 안에서 과학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 연구실에 연구하다가 하는 거. 그러면 이게 과연 주장일까 생각해보고 후반부 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 scientific truth 보이지? 그부터 끝까지 현관면 쳐봐. 과학적인 진실은 has little standing 거의 입지가 없다.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거든. 동사부정. 그러니까 standing이라는 말은 자신의 입지잖아. 그러면 과학적인 진실은 입지가 없어. until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것이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상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때까지는 어떤 입지도 거의 없어.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누군가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일은 only 단지 하나의 무대일 뿐이야.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무대일 뿐이야. 이 말은 연구실에서 무언가가 발전하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단적인 상품,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필자가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1번 보면 과학적 진실로 가는 길이지 과학적인 공동체의 승인이잖아. 그럼 정답은 1번이죠. 23번 정답 1번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기본적인 거 주제 제목 요지부터 해서 18번, 19번 문제까지 했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자, 조금 있다가 24번부터 바로 또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4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도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5, 4, 3, 2, 1로 읽으라 그랬죠. 5, 4, 3, 2, 1로. 왜 그런가 하면 1, 2번은 정답 처리해버리면 너무 빨리 푸니까. 그러니까 5, 4, 3, 2, 1. 그래서 위에서 읽어도 3개 읽고 밑에서 읽어도 3개 읽어야 되면 정답이 몇 번일까? 3번이죠. 정답 3번이에요. 농담인 듯 농담이 아니죠. 자, 여기 3번을 딱 보시면 보세요. As for men, 남성들의 경우에 이래 돼 있어요. 남자들의 경우에 as for 뭐뭇에 대해서 말하자면 또는 뭐뭇의 경우에 The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한국과 싱가포르는 will rank the first and the second highest.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위치에 순위가 매겨질 거다. respectively가 각각 따로따로 이 말이죠. in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에서 in 5 countries 5개국에서 이래 돼 있죠. 그러면 기대 수명에서 한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2위라 그랬잖아. 그런데 보면은 남성들의 경우에 한국이 제일 높죠. 봐봐. Republic of Korea가 제일 높지. 84세니까 제일 높지. 근데 2위는 오스트리아지. 아니다. 여기 스웨덴이지. 무슨 싱가포르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볼 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24번은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84는 82지 싱가포르 아니잖아요. 그럼 정답 3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갑니다. 몇 번이에요? 25번 갑니다. 25번. 됐죠? 자, 25번. 리처드 버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는 정답만 딱 위치만 찾아놓고 갈게요. 어차피 해석이니까. 내가 독해할 때는 콤마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석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준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지 이강 저강 어디서든지 고기를 잡지. 알겠죠? 자, 25번 딱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그 리처드 버튼 하고 있죠. 중간에. 자, 거기서부터 but won an Oscar까지 노란색 영화를 쳐보세요. 자, 보세요. 자, 리처드 버튼은 went on to become a praised actor. 자,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어요. go on to 하면 계속 나아가서 뭐뭐가 되다. went on to become 인정받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무대와 스크린의 배우가 되었어요. 자, 그는 콤마 후 그는 was nominated 지명되었죠. 자, for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상에 7 times 7번. 그러나 but never won an Oscar. 오스카상을 결코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 보시면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었다는 맞죠? 근데 오스카상을 7번 수상했다는 아니죠. 못 탔다 그랬죠. never.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됐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26번 갑니다. 26번. 자,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일치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opportunity and date라고 되어 있는 거 둘째 줄에 보시면 2 weeks 2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2 weeks 2주. 그럼 이거부터까지잖아.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거기 2번 보시면 9월 16일부터가 아니라 9월 3일부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이거 하나씩 확인하면 이런 거는 뭐 이건 점수를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27번. 2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7번. 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불일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이거는 다 한번 해볼까? 둘째 줄 위에서 둘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offer free trees라고 되어 있잖아. 무료로 나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1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나무를 판매한다. 이거 아니죠. 불일치.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개 나무, 그러니까 per household, 각 가정당 나무 2그루라 했는데 이번 보면 1그루만 분양해 준다니까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만 신청받는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call the community center, 그걸 전화하시오 했잖아. 근데 무슨 이메일이야? 이것도 아니고. 나무를 받아가는 방법은 7월 말에 문자로 메시지를 보낸다 그랬잖아. 자, 6월 말이잖아. 6월 말.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 June, July. 설마 그거 모르진 않겠지.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나무의 크기 및 나무의 나이 및 크기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지.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자,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bout the age and size. 나이와 크기에 대한 of the tree. 그 나무의 on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있었잖아. 그러면 나이와 크기니까 정답은 5번이죠. 27번은 정답 5번. 됐어요? 자, 28번. 밑줄 친 문제 어법상 이게 이제 문제 이거 많이 틀렸죠. 자, 왜 틀렸어요? 보세요.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1번 대에 밑줄이 쳐 있죠.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봐. 이거는 일단은 소댓 구문인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구문인데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 대답에 명사가 없다는 것은 이게 명사절이거든.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럼 이게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들이 종종 반응한다지. respond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반응하다지. 어디에 반응. respond는 자동사거든. 그러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건 답이 안 돼요. 자, 전체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인간들은 so averse는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be averse to는 뭐뭇을 대단히 싫어하다. 감정을 너무나 싫어해서 so 나왔지. 뒤에 then 예측한다 그랬잖아. then 예측한다 그랬지? 자, 어떤 감정이냐? That they are being treated. 그들이 속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 해서 that 뒤에는 so that 구문에서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1번 안 되고. 그다음에 2번은 어디지? what 보이지? what. 자, what의 밑줄이 쳐 있으면 일단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study는 동사니까 일단은 통과했지. 그다음에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뒤를 보면 people 사람들이 행한다 일어났지. do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what은 답이 안 되잖아.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as opposed to the kind. 자, as opposed to는 뭐뭐하는 반대로 그런 부류와는 반대로. 자, who simply assume 단지 추측하는 그런 부류. The human mind 인간의 마음이 계산기처럼 작동한다. 요때 빠져 있죠. 인간의 마음이 계산기처럼 like a calculator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뭐 이런 거예요. 행동 경제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법을 보면 what은 앞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목적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it 딱 밑줄 쳐 있죠. 그러면 이게 가주어인지 신주어인지 보면 되잖아. 일단은 이 차례대로 볼까? 어디부터 시작이지? 이거 볼까? 자, 그리고 그 행동 경제학자들은 보여줬어요. 반복해서 보여줘요. 대디어를. people, 사람들이 부당한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부당한 제안을 거부한 비록 뭐뭐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코스트라는 단어 내가 설명 많이 한 거. A에게 B를 비용으로 들게 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돈을 비용으로 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야?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이 되잖아. 그럼 여기에 가주어, 여기 진주어 딱 맞으니까 이거 안 되죠. 4번 보시면 잘 봐요. 여기서 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or, 앞에 or가 딱 나와 있잖아. 그럼 평행 구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offered 이렇게 통과해. 해석도 안 해보고. 정답 4번인데 보세요. the part, 이거는 여기서만 보자. 좋다. 앞 문장 안 봤다 시작. 그는 받아들일 수 있지. what's offered, 제공되는 것을. 그리고 거부되는 거요? 그러면 이 뒤에 거는 뭐야? 이 뒤에 거는 refuse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받아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예요.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내가 그 한수여법 중에 선택, 결정, 거절이라고 있잖아. choose to, 선택, 결정, decide, to, 거절, refuse, to. 얘들은 to만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to가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글자들이다. 그럼 여기서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동사잖아, 동사. 그럼 이 동작의 주체가 그잖아. 그는 받아들일 수 있고,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를 또는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can이라는 조동사의 동사원형 or 동사원형을 이거 안 되죠. 그냥 refuse만 딱 나와야지. 그러면 to take anything 이게 목적어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보세요. 5번에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자 제공한다, 제안한다, 제공한다. 똑같은 이거 몫입니다. 스플릿 하면 나누어진 거니까 똑같은 몫을 제공한다. to the partner 그 파트너에게 그 서로 도와주는 같이 협력자에게 똑같은 몫을 제공한다. 콤마 그리고 ing하다. 맨날 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놓는 거거든. leav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남기다.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남기다. 그러니까 개인들 둘 다를 행복하고 기꺼이 신뢰하는 상태로 남긴다. 그럼 여기서 happy 형용사, 기꺼이 뭐마다 willing 형용사잖아. 그리고 living은 뒤에 목적어 받는 게 맞고 이대로 딱 나와 있고 다 맞잖아. 그럼 다시 봐서 1번에 so that 구문에서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니까 1번 지우고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what 앞에 명사 없으니까 지우고 3번은 여기 even if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it이 to 가주어 진주어 맞잖아. 지우고 4번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장을 헷갈리면 봐야 되잖아. 문법이니까. 그 협력자는 단지 2개의 옵션을 갖는다 그랬지. 2개의 선택을 가질 뿐이다. 그러면 2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는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든지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속임수죠. 이렇게 and와 같은 평행 구조도 하니까 같은 걸 딱 찾아서 그냥 슥 넘어가게. 정밀하게 공부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28번. 자, 29번 보세요. 29번은 신유형이에요. 신유형인데 딱 보면 3점짜리를 만들 수밖에 없죠. 신유형이니까. 그런데 해석을 해서 이해해서 풀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해서 풀게. 대신에 이런 신유형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here's an interesting thought. 여기 흥미로운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자, 흥미로운 사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흥미로운 사고가 주인공이지. 그게 뭐냐? 우리가 궁금해야지. If glassware started reforming, 만약에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가정법이잖아요.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they, 그 빙하들은 glaciers가 이 빙하잖아. 그럼 이 they도 빙하잖아. 그지? 자, 그 빙하는 have a great deal more water. A great deal은 비교급 강조하는 거야, 이거. 훨씬, much하고 똑같은 거야. much more.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어요. 지금 끌어다 쓸 훨씬 더 많은 물이 있어요. draw on이라고 하면 빨아당기다, 뭐 끌어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물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자, 즉 허드슨 베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Great Lake, 큰 호수 in Hudson Bay. 그 다음에 hundreds of thousands of lakes, 수만 개의 호수들 of 캐나다의. 그리고 none of which,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빙하를, 그 빙산 조각, 빙산판이죠. 판에 연료를 대는 거. 그러니까 물을 갖다 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현재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부터 quicker까지 노란색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 이런 거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 they would grow very much quicker. 빙하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빙하가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빙하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다. 그러면 빙하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왜? 여기 인과관계 뒤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if they did start to advance again, 만약에 그 빙하가 did 정말로 다시 advance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what exactly would we do?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다 얼어버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그 강이 다 얼어버리면. 자, 물음표 어디 갔나? 물음표. 이거 물음표 중요하다 그랬잖아.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맞지? 여기 인과관계, 물음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빙하가 계속 만들어지면 blast them with TNT. TNT는 폭탄이잖아. blast는 터뜨리다. 그것들을 TNT로 파괴해라. 파괴한다 하거나 또는 maybe nuclear missiles. 핵 미사일로 파괴한다. 할까? 또 물음표. Well, 글쎄, doubtless, 틀림없이 we would,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다 얼어버리니까. but, 노란색. 대조, 또 대조.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this,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1964년에 the largest earthquake, 가장 커다란 지진이 ever recorded, 지금까지 기록된 북미에서 rock는 흔들었다. 막 흔들어 놓았다. rock은 동사야. 알래스카를 20만 메가톤의 집중된 힘으로, 이때 마이스는 명사야. 힘, 마이티 마우스라 그러잖아. 힘센 쥐. 20만 메가톤의 어떤 그 압축된 그런 힘을 갖고 알래스카를 흔들어 놓았어. 자, 그것 the equivalent of는 뭐뭐와 같다 뜻이죠. 그것은 콤마를 그것은이라고 읽어. 이거 독해할 때는 하는데 지금 문제풀이 하니까. 그것은 2,000개의 핵폭탄과 같은 힘이야. 자, almost 3,000 miles away in Texas. 텍사스에서 거의 3,000마일 떨어져 있는 water, 물이 slash하면 철퍽철퍽 튀는 거야. out of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철퍽철퍽 튀어나왔어. 엄청난 거지. The street in Anchorage. 앵커리지에 있는 그 다리가 20피트 푹 꺼졌어. fell, 떨어졌어. The quake, 그 지진은 24,000 평방마일의 황무지를 황폐화시켰어. Devastated. Much of it, 그것 가운데 대부분이 결빙되었어. 그리고 what effect did all this, 이 모든 것이 어떤 영향을 might have 미칠까? 알래스카의 그런 빙하에 none이잖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파괴 못하는 거예요. 이 빙하를 파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봐봐. 우리가 뭘 할까? 뭐 TNT로 폭파한다. 뭐 핵미사일을 쏜다. 이랬잖아. 그럼 너 쭉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1번. 빙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정답은 1번이죠.
다른 것들을 보세요. 2번에 녹고 있는 빙하는 해수면의 상승을 부추길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3번 알래스카의 황무지는 해를 입지 않을 거다? 빙하에 의해서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자, 다시 형성되고 있는 빙하는 퍼져나가지 않을 거다. 북미를 넘어서 이것도 없고 5번에 빙하 재형성의 원인은 지진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거를 파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게 뭐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러니까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주인공을 찾고 거기 so 뒷부분 인과관계, 그다음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간쯤에 왼쪽에 but 대조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후반부에 어떻게 결론을 짓나 이런 것들 보고 답 찍으면 돼요. 자, 30번 갑니다. 30번. 자, 밑줄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여러분 이거는 대명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정확히 찾는 건데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푼다 그랬죠, 이거. 그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에 동사 해석이 정확해야만 푼다 그랬어요. they가 누구냐, he가 누구냐, she가 누구냐 이 동작을 봐야지 그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럼 여기서 처음에 이제 존은 한때 매니저인 마이클의 사무실에 있었다고요. 그 전화기가 울렸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마이클이 below를 하면 고함을 팡 치는 거예요. 고함 쳤어요. That disgusting phone never stops ringing. 저 구역질 나는 전화기 울리지 않게 해. 이렇게 쳤어요. 자, he 볼게요. 그는 그리고 나서 계속 proceeded 나아가서 전화를 받고 뭐 15분간의 대화를 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넷째 줄 오른쪽에 존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랬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항상 둘이거든요. 여기서는 존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클이 이게 둘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존이 기다리는 동안에 했으니까 이 he는 분명히 마이클이죠. 마이클. 그럼 1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게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랬다. 거의라 그랬다. 꼭 출제하는 사람들 내 강의 보고 이렇게 싹 바꾸더라. 나쁘게. 그러면 여기 이게 마이클이니까 존을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다섯 번째 줄에도 자, when he finally hung up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했으니까 전화하던 사람이 전화 끊었으니까 여기 he도 마이클이고 그 다음에 다 마이클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힘이 4번에 보면 힘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밑에서 제일 밑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at some point부터 보고 답 찍고 넘어가자. 어떤 순간에 존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그는 마이클이죠. Have you ever considered 생각해 본 적 있냐? Having a certain period of time 약간의 기간을 갖는 것을 약간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을 when you는 마이클이잖아. Simply don't answer the phone 네가 전화에 응답을 단순히 하기 전에 대답 안 할 때 대답을 단순하게 전화기를 받지 않을 때 약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냐 물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no, 없어요. Looking at him,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마이클이 그를 보면서 말했잖아. 그러면 그는 누구야? 존이잖아. 다 마이클인데. 그래서 30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동작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빈칸 추론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1번 빈칸 갑니다. 이번에 빈칸 문제를 학생들이 대부분 머리가 빈칸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정답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빈칸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빈칸은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이거 가지고 풀어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주 정밀하게 빈칸은 정밀하게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31번 보시면 자, although 비록 하고 돼 있죠. 양보절이지.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종속절 주절 관계잖아. 비록 가격이 대부분의 소매상 직판점에서 가격이 소매상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그러니까 정해지지만, 그러니까 주절 보세요. This does not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격들이 뭐뭐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됐지? 그러면 자 보자. On any particular day 어떤 특정한 날에 우리는 발견한다, 안다. 모든 상품이 특별한 가격표를 갖는다는 거,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다를지도 모른다. 날마다 또는 주마다. 그러니까 바뀐다고 가격이. 자, 그 가격은 농부가 도매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가격은 훨씬 더 유연하다. 더 잘 바뀐다. 날마다. 자, 가격보다 어떤 가격?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 더 잘 바뀐다. flexible하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좋지 않은 날씨가 형편없는 감자의 수확으로 이어진다면 해석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다면 그 가격은 슈퍼마켓이 그 도매상 감자에 대한 도매상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은 반영될 것이다. 가격에. 자, 그들이 감자에 표시하는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가게에서. 그러니까 더 비싸지겠죠. 더스부터 그 다음 줄 포테이토스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여러분, 인과관계죠. 자, 그러므로 이 가격들은 정말로 반영을 한다.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나빠가지고 적게 들어왔으니까 뭐 비싸게 가격을 매기는 거죠.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es, 감자에 대한 더 넓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매상이 이제 가격을 비록 매기지만은 이 가격 자체가 잘 보세요. 시장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디지 뒤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4번 보시면 Do not adjust to market forces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 시장의 힘에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격은 시장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문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만 풀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체처럼 나왔던 것은 좀 쉬웠잖아요. 그러므로 하니까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는 거예요. 더스부터 인과관계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although가 보이죠. 비록 뭐뭐 하지만 또 양보절이잖아. 비록 그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슈퍼에서 시간마다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그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제를 보면 그것들은 정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생산의 무엇에 대한 또 그리고 수요에 대한 상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제일 마지막에 in question 보이죠. 문제가 되는 그 앞에 for the good 그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이나 수요, 전체적인 생산이나 수요의 근본적인 그런 조건은 반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니까 1번 속을 뻔했죠. 1번 안 되고 2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는 너무 얕은 거고 너무 작은 개념이고 3번에 나쁜 날씨 때문에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 택도 없고요. 4번에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힘에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5번에 농부의 활동적인 역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건 택도 없는 거고. 자, 지워버리고. 정답은 4번이죠. 31번 4번. 그러니까 일가의 답이 나오죠. 이래서 시간이 많이 앞에서 시간 작게 걸렸잖아. 그래서 시간 써야 돼요. 그다음에 3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어려워요. 하지만 충분히 답이 나와요. 자, 개인적인 특성은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여러분 시험지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넘겨야 되겠죠. 자, 개인적인 특성은 that moderates the relationship with behavior. 행동과의 관련성을 누그러뜨리는 moderate. 누그러뜨리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은 자기 효능감이다. 자기 효능감이다.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어떤 수준의 수행을 성취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사람들은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셋째 줄
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pursue. 도전적인 목표를 that may be outside the reach of the average person.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이 닿는 범위를 넘어서는 outside the reach of는 손이 닿지 않는 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자, people 사람들은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강력한 자기 효능감. a sense는 무슨 감이죠.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therefore 노란색 딱 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나왔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답은 절대로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과관계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정답에 찾기 위한. 그러면 강력한 sense of self, 자기 효능감이죠. 효능감을 가진 이 사람들은 자, 더 기꺼이, 비율링도 기꺼이 뭐마다 기꺼이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행동 바깥으로 나가요.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벗어납니다. 더 강한 효능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일이나 목표를 시도하려고 for which success is viewed as improbable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a setting. 문장이 기니까 좀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다수의 사회적 행동가들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개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여기 these 보이죠? 이런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에요?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행동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 1번은 자기 효능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가 아니고 2번 보면 문화는 행동에 little or no,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것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렇게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그것도 여기에는 이렇게 인과관계까지 딱 제시했는데 어떻게 답을 못 고릅니까? 이거는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알겠죠? 이건 그 책에 있는 거네, 책에. 자, 33번 볼게요. 33번, 34번을 좀 어려워하던데 이거를 해석을 정확하게 딱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할 테니까. 물론 수업 시간에는 모든 걸 다 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해설을 하는 거니까 보세요. 빈칸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고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EBS 강훈련에서 주제 제목 요지 고르는 거는 별로 다루지를 않고 전부 다 빈칸이나 순서 잡기나 위치 잡기 이런 거 다뤘죠. 그러면서도 그 문단 하나하나를 중심 내용을 찾는 논리 전개를 내가 가르쳐 주니까 문제도 금방 풀고 또 금방 풀죠. 자, 보세요. theorist, 이론가들은, 소설에 대한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define. 자, 장르는 무슨 유형이나 글의 종류나 유형이죠. 장르를 전기적인 형태로, 전기란 바이오그래피컬하면 전기란 말은 어떤 개인이 살아간 그런 역사적 흔적을 나타내는 거잖아. 전기적 형태로 정의를 내린대요. 여러분 생각 중요한 거 아니라 이 필자가 쓴 게 중요한 겁니다. That came to prominence. Come to prominence는 두드러지다요. 두드러지는 i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18세기와 19세기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정기적 형태로 장르를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전기적인 형태로 장르를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전기적인 형태로. 이거 딱 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죠? 자, as a replacement. 대체하는 것으로서 for traditional sources of cultural authority. 문화적인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원천을 대체하는 거. 그걸 바꾸는 것으로서 뭐가 들어가겠죠. 자, the novel, 소설은 게로그라고 읽지 말고 지오그라고 읽자.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seeks to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거든. 그러니까 형태를 줌으로써 밝히거나 구성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숨겨진 어떤 삶에 대한 전체를 형태를 줌으로써 삶에 대한 숨겨진 concealed totality, 숨겨진 전체를 밝히거나
구성을 하려고 애를 쓴대요. 소설이란 거는. 잘 봐요. In the interiorized life story, 내면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 of each heroes, 그 영웅의. 그러니까 그 영웅 개인에 대한 거예요. 자, 그거 잡아놓고 좀 전통적인 구성은, 전형적인 구성은 typical plot,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은 주인공, protagonist는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에 대한 연구다. 권위에 대한 내면에 있는, therefore 노란색 치세요. therefore. 인관계 나왔죠. 그러므로 내면에 있는 어떤 권위성에 대한 연구다. When that authority, 그 권위성이 더 이상 바깥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때 내면적인 거다. 어떤 개인적인 것에 자꾸 이야기되잖아요.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by this accounting, 자,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in novels. 소설에 있어서 객관적인 목표는 없다. 단지 주관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다. 그 법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률을 추구하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라 그랬잖아요. 개인, therefore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곳에서 그 뒷문장에서 이 설명에 따르면 by this accounting이라고 그랬고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그런 법률을 추구하는 주관적인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말이 어려워도 핵심은 딱 나오잖아요. 개인하고 관련된 거고 the distinctions, 그 차이는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의 차이는 또 therefore, 그러므로 또 광기와 지혜 사이의 차이는 또는 지혜 사이의 차이는 순수하게 주관적인 차이다. 소설에 있어서는 질이나 복잡성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결정되는 개인적인 의식이 전부 다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1번에 개인적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가 맞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개인, 인디비주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찍더라도 이걸 찍어야죠. 여러분 2번에 의심을 제기한다. 범죄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 이게 왜 답이에요? 자, 3번. 자,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죠. 복잡한 구조를 강조한다. 사회적 의식에 대한 이런 말이 아니라 전부 다 개인이었는데.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객관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범죄와 영웅주의. 이건 뭐예요? 그다음에 5번에 내면적인 자아를 발달시킨다. 영웅의 내면적인 자아를 발달시켜서 집단적인 지혜로 만든다. 이거 다 헛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진짜 졸라 헷갈려도 딱 잘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빈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therefore 딱 잡혔지. 그러면 비틀비틀하게 읽다가도 인과관계다. 그러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답이 나오죠. 핵심이 잡히니까. 그러면 보세요. 어디 갔지? 이렇게 여기 있네. 이 양쪽 콤마 있는 therefore는 문장 앞으로 가서 쏘잖아. 그러면 여기 가서 그래서 이래 되지. 그래서 전형적인 구성은 소설에 대한 전형적인 구성은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에 대한 연구다. 권위, 내면에 있어서의 권위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연구다. 또, 자, 그 권위가 놀롱은 더 이상 뭐다. 더 이상 바깥으로 발견되지 않을 때 그 주인공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돼 있죠. 봐요.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해서 앞에 것도 설명했으니까 읽어봐야 되죠. 자, 객관적인 목표가 없대요. 소설에는. 그리고 단지 뭐만 있다는 거야? 주관적인 목표만 있대요. 찾는, 추구하는, 법칙을 추구하는, 자, 때리지 반드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니까 개인이 행동의 주체잖아. 그러니까 1번에 개인의 성격을 확립하는 거죠. 답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처음 읽는 문단인데. 어려울 수도 있잖아, 외국어니까.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세요. 답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34번도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빨리빨리 탁탁 답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rules, 규칙이죠. 저부터 가볼게요. 규칙은 can be thought of, 간주될 수 있다. 공식적인 형태로 게임 신호의 공식적인 어떤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라는 신호의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규칙과 그다음에 게임이에요. 게임 신호가 이게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규칙은 우리에게 그 시험의 구조를 말해준다 하면 이 테스트는 어떤 게임이죠. 구조를 말해준다. That is, 즉 요거 봐요. 요거 환원 장치죠. 어디 갔나? 즉 이래 돼 있잖아요. 앞뒤말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자, what should be accomplished? 성취되어야 할 것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잘 봐요. 빈칸하다인데, 자, 봐요. 다 읽으면서 이제 답을 찾아내 봅시다. Only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경기 내에서만이, 게임의 규칙 내에서만이, of, 이때 say는 이거 보고 해줄게. 자, 이게 지금 도치도 돼 있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only 전치사 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내에서만이, 이건 가령, 예를 들면 하고 똑같아요. 가령, 자, of는 뒤에 걸리겠죠. 야구나 농구의 게임, 야구 게임이나 농구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이 바로 도치돼 있잖아. do 나오고, 활동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주어 동사. do. 봐. jump shooting 하면 뛰어서 공을 던지는 거고, field라는 단어는 야구 공을 던지다는 뜻입니다. 잡아서 던지다. ground ball을, 땅에 구르는 볼을 잡아서 던지는 그런 활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치를 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내에서 이렇게 던지고 또 공을 던지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띈다. 자, 이거 지금 강조용법까지 나왔어요. 바로 정확하게 artificiality, 이거 인위적임이죠. 인위적임. artificially 인위적인 뜻이니까 인위적임,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임이 즉 독특한 문제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공을 던져서 넣어야 되고 또 땅에 있는 공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만이 강조용법입니다. 이거 강조용법에는 중심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스포츠에다가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보세요. 여기서 인위적이란 말이 들어간 게 몇 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볼 건 뭐 있어요? 2번 보세요. 규칙이죠. 일단은 다시요. 여러분 주어지면 여기서 주인공이 뭐였어요? 규칙과 게임이었죠. 그럼 선택지에 여기 주인공 들어가야 되잖아. 규칙은 다 있고 게임도 거의 다 있으니까. 1번 같은 경우에 규칙은 prevent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 규칙은 특별한 의미, 스포츠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는다.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봐요. 규칙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게 답이죠. 진짜 어렵지만 답이 정확히 보이잖아요. 자, 게임의 구성은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게 강조용법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스포츠는 유사해진다. 규칙 때문에 실생활과 유사해진다. 이거 다 매력적인 오답이죠. 자, 게임 신호는 제공된다. 선수와 관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게임의 신호가 제공.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정답이 나올 만한 위치, 정답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져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it is부터 special meaning까지 노란색 딱 치세요. 거기 정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또 보세요. That is why에 노란색 또 쳐보세요. 여기 그래서라는 인과관계죠. 보세요.
getting a basketball through a hoop. 농구공을 그 링 안으로 던지는 거. while standing a certain distance away. 멀리 서서 becomes an important human project. 중요한 인간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던져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자, it appears that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스포츠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지를 만든다고요. makes room for 뭐뭐는 여지를 만들어낸다.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 the creation of excellence. 그리고 the emergence of meaning. 의미가 출현하는 것.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여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ngaging in act.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inconsequential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또한 우리를 약간 자유롭게 해준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의 능력을 탐험하는 것을 어떤 보호받는 환경 안에서 이것 때문에 4번을 답을 골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4번은 스포츠는 규칙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유사해진다가 아니고 강주용법에서 인위성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갔죠. artificiality. 인위성이라는 게 강주용법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그럼 2번을 넣어보고 한번 해보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규칙은 공식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 신호에서. 자, 그 규칙들은 우리에게 그 게임의 구조를 말해주고 즉 다시 말해서 성취해야 할 것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규칙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정답이 2번으로 가야 되죠. 마지막 문장을 보고 어리석게 규칙 때문에 스포츠가 실생활과 닮는다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은 없었으니까 마지막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다시 보면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engaging 참여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약간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무슨 규칙이란 말은 전혀 없잖아요. 게임에서 규칙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느낌이 올 겁니다. 빈칸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설을 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답을 찾아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3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5번 갑니다. 제가 35번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가 분명히 두 갈식이라고 그랬죠. 두 갈식이고 1번을 답으로 고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과 1번 문장에서 주인공과 속성 잡은 뒤에 주인공이 바뀌거나 속성이 바뀌면 답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while은 비록 뭐뭐 하지만 뜻입니다. 비록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의 도전과 더불어 오지만 즉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It definitely 그것은 분명히 이점이 있다 또한.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자, 예를 들면 내성적인 사람은 is far less likely to make a mistake.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요. 사회적 상황에서 좋은 점 맞죠? such as 뭐뭐와 같이 inadvertently라고 하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다른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성적이니까 말이 툭 안 튀어나올 거 아니야. 자, 1번 내성적인 사람은 즐깁니다.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는 것을 즐겨요. reflecting on은 회고하다죠. 옛날 일을 떠올리는 거. and thus 그래서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따분함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 외부의 자극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외성적이 아니니까 자극이 없어도 내가 했던 일을 계속 생각해 나가니까 따분하지도 않아. 1번 답 안 되고요. 2번에 유일한 위험은 당신이 직면할 유일한 위험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is that 뭐뭐란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다. 당신이 aloof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얘기죠. 냉담하거나 또는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위험은 있어요. 3번에 만약에 당신이 알게 된다면 배운다면 how to open up,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방법을 just a little bit, 아주 조금만 with your opinions and thoughts, 당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you will be able to thrive in both worlds, 이 양쪽 세상에서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이 양쪽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맞죠? 4번에 내성적인 사람은 온라인을 선호한대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당신이 하듯이 일시적으로 확신이 없을 때 당신의 대인관계, 이거 아니죠. 정답은 4번이죠. 5번 보시면 당신은 그리고 나서 진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진실한 상태를, stay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다. 당신의 개성에 대해서 어떤 진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것도 내성적인 되는 것에 대한,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유리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4번은 동떨어진 이야기죠.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더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여기 순서 잡기와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는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똑같으니까 푸는 방법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일단 보면 the carbon sink라는 단어는 이산화탄소 흡수기, 또는 carbon sink라고도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기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산림 같은 거 있죠. 그걸 carbon sink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잖아요. 거기는 뭐 탄소인데 탄소 싱크. 자, 이산화탄소 흡수기라 하죠. 그러니까 natural feature, 자연적 특성이다. that observes or stores more carbon,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자연적인 특징이다. 그것이 밖으로 내는, 그러니까 it releases, 밖으로 내는 것보다 그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어떤 자연적 특성이 카본 싱크다 그랬죠. 그럼 카본 싱크가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넓은 산림지대거든. 그러니까 카본 싱크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A번 보면 카본 싱크는 약 절반을 지금까지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다한 이산화탄소이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this excess CO2가 나왔잖아. 그러면 this 플러스 명사는 앞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과다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A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지우고요. B번에 each mass of planet, 여기서 그것의 each가 받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의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의 덩어리가 이래 되죠.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의 덩어리가 흡수하고 저장한다. 수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그러면 그것이 받을 만한 게 여기 없어요. 그죠? 그것이 갖고 있는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의 덩어리, 질량, 이게 받을 만한 게 여기 없잖아. 그래서 B부터 안 되는 거거든. 그럼 C부터 가야 되거든. 봐. C번에 카본 싱크의 가치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C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카본 싱크의 가치는 됐어요? 뭐 말하는 것이다죠. 자, 그것들이 평행을 돕는데 평행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기에서 과다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나오죠. 자, 한 가지 예는 카본 싱크의 한 가지 예는 커다란 숲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다한 이산화탄소가 딱 나왔다고 해서 CA로 딱 넘어가면 바로 틀리거든. 여기서 마지막에 커다란 숲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커다란 숲에 대한 특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CBA예요. 그러면 B를 보면
it가 바로 큰 숲이에요. 그 큰 숲의 식물과 다른 유기물질의 그런 질량은 또는 뭐 덩어리가 수십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을 해요. However, 그러나 그 식물의 주된 카본 싱크는 바다예요. It's oceans, 바다입니다.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began 18세기에 18세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산업 과정 동안에 배출된 그런 이산화탄소는 크게 증가시켰어요.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대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대기에서 크게 증가시켰으니까 A번의 카본 싱크는 이러한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약 절반을 흡수해 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B, A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게 해결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B번은 그러나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저 끝부분에 보면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A가 나온 걸로 보아서 C, B, A가 맞아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그대로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5번. 그다음에 37번 볼게요. 37번. 자, 이것도 많이 학생들이 틀렸는데, 자, 보시면, 일단 봅니다. promoting 하면 홍보하는 거죠. 매력적인 이미지를, 자기 국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다. is not new. 새로운 게 아니다. 아니라, but, 나라의 법이. The conditions for trying to create soft power,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면 연성 권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간접적이고 무형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첫째로는 nearly half the countries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국가들 거의 절반이 지금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래 돼 있죠. 일단 그 후반부에 세상의 국가의 거의 절반이 민주국가다 하고 일단 나와 있고, A번을 보면 보세요. 기술적인 진보가 극적인 감소로 이어졌어요. have led to는 뭐뭐로 이어졌다. 처리와 전달,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이전시키는 비용이 있어서 극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면 지금 A는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데서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건 좀 생뚱맞은 내용이고, A번 보시면 그러한 환경에서, B번 그러한 환경에서 영감을 쳐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보세요. 윗부분에 나라의 세계의 국가들의 절반이 현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고, 또 연성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건들이 최근에 극적으로 이렇게 변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일단 B부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C는 사람들이 압도당할 때, overwhelm 하면 압도하다거든요. With the volume of information confronting them,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압도당할 때, 이래 마이너스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그냥 민주국가가 되고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B가 제일 정확하죠. 적당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디플로머시, 외교는 대중의 의견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두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외교는 can become as important, 그만큼 중요해질 수 있다. to outcomes, 결과에 전통적으로 분류된 외교적 의사소통만큼 그만큼 어떤 결과에 중요해졌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보는 권력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a much larger part of는 대다수죠. 대부분.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그러한 권력에 접근하죠.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그러한 권력에 접근한다. 그런데 C번에 갑자기 정보의 양에 의해서 압도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번에 가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또 정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B번의 후반부에 이렇게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B번의 후반부에 보면 밑에 셋째 줄 오른쪽에 정보는 권력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그러한 권력에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나왔으니까 A번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극적인 감소로 이어졌어요.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비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데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 B번의 셋째 줄에 그 결과는 정보의 폭발이고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번 보면 정보의 폭발이 나왔으니까 또 A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plentiful information이죠. 풍부한 정보가, 많은 정보가 주의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주의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C번에 사람들이 정보의 양에 의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의해서 압도될 때 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지 못해. 아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B, A, C잖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의 특징이 옛날처럼 연결사나 지시사, 대명사만 가지고 풀지 못하게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자만 풀 수 있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속성을 못 잡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38번 보시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37번은 2번입니다. 사실은 수업 시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하죠. 딱딱딱딱 떨어지게. 근데 지금은 그냥 해설이니까 수업이 아니니까. 자, 38번, 39번 문제도 이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하고 순서 찾기가 똑같이 푸니까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38번 이 문장의 다음에 나올 내용이 요 문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이 내용이 만약에 플러스 내용이다 그럼 요 다음에 나올 내용도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 다음 나올 내용도 마이너스고 이 내용이 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빨리 풀게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에지트와 뵙거나 뭐뭇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볼 건가 히말라야에 대한 TV에서 히말라야에 관한 영화를 시청할 것인가 됐어요? 그리고 흥분될 것인가 by the untouched nature by the majestic mountain peak 그 엄청난 웅장한 산 정상의 손댈 수 없는 그런 자연에 의해서 흥분이 될 것인가 또는 whether they get up and go on a trek to Nepal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네팔로 가서 트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그냥 TV에서 그걸 보는 거고 하나는 직접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tourism은 takes place 일어난다. 여행은 또 관광은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In the realm of the imagination 상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영역에서 말이다. In contrast to literature or film 문학이나 영화는 반대로 그것은 실제 만질 수 있는 tangible 만질 수 있는 실존하는 실제 만질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진다. While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remaining tied to the sphere of fantasies 환상의 영역에 계속 묶여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환상으로도 생각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환상의 영역 또 있네. 꿈의 영역, 소망의 영역, 그리고 어떤 신화의 영역에 계속 묶여 있다. 자, it 그것은 thereby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allows 허용한다. The ritual enactment of mythological ideas 어떤 신화적인 생각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그런 실천을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신화적으로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실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또 허용해 준대요. 자, even 심지어 in the latter case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요. 심지어 후자의 여기 in the latter case에 노란색 쳐보세요. 후자의 경우에 그들은 계속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at least partly
상상의 세상 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하나는 이렇게 TV에서 히말라야에 대해서 보고 그런 그 광대한 산 정상의 어떤 손대지 못하는 그런 자연에 의해서 흥분이 돼요. 그런 면과 또 실제로 거기 가는 이 두 개의 면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의 경우에서조차도 그들은 계속 상상의 세계 속에 있다죠. 그러면 심지어 뭐뭐세조차도 실제 세상에서조차도 상상의 세계에 있다니까 정답은 1번이죠.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even in the latter case를 딱 보는 순간 정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쪽에 있는 경우가 어떤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딱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자, there are also. 자, also의 현관펜 딱 쳐보세요. 여러분 더 정밀하게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게 나와요. also는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clinical cases, 임상적인 경우가 또한 있다.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그러면 동전의 양면을 보여준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3번 뒤를 보시면 3번 뒤를 보세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갈게요. They still have facial expressions. 그들은 여전히 얼굴 표정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but 현관펜. 그러나 속이는 deceitful이란 말은 기만적인 부정직한 뜻이에요. 속이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오케이? 이거 처음부터 해석을 해줄게요. 보세요. 안 되겠다. 휴먼스부터 갈게요. 인간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얼굴로. 빨리 할게요. 비록 일부 사람들이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만 거짓말을 파악하도록 얼굴 표정으로부터 보통 사람은 종종 속는다. 잘못 인도된다. 그래서 믿도록 잘못 인도된다. 거짓 그리고 조작된 얼굴의 감정을, 얼굴 표정의 감정을 믿도록 이렇게 잘못 인도된다. 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we are two-faced. 우리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by this, 내 말은 I mean we have two different neural systems.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신경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의 얼굴의 근육을 조종하는. 이제 이해 딱 됐죠, 여기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One neural system, 한 개의 신경체계는 의도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 의도적인 통제를 받는다예요. And the other, 또 다른 거는 works under involuntary control. 의도적이지 않은 통제 아래에 있다. 저절로 막 얼굴이 나온다. 하나는 의도하는 데 따라서 얼굴 표정이 나오고 하나는 지멋대로 막 나온다. 자, there are reported, 보고된 경우가 있다. 사례가 있다. cases of individuals, 개인들에 대한 who have damaged the neural system, 신경체계를 파괴한, 피해를 준, 신경체계에 손상된 그런 개인들의 사례가 보도된 사례가 있다. That controls voluntary expressions. 자발적인 얼굴 표정을 통제하는 그런 신경체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 파괴됐대요. 그들은 여전히 얼굴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만적인 표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기 서로 상반되는 거 맞죠? 여전히 표정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표정은 없다니까. 표정은 있는데 속이기 위한 표정은 없다니까 서로 상반되는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이잖아. 4번 보면 그 감정은 t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그 감정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냥. 그 얼굴을 조종한 게 아니다니까 4번에 있는 내용은 3번 이하의 내용에 대한 상술이기 때문에 4번에 못 들어가. Since 왜냐하면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그들은 필요한 의도적인 통제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 거짓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됐죠? 그러면 4번에 있는 내용은 3번 이하에 대한 상술 부연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체계를 다치게 했어요. 그들의 자기도 모르게 하는 involuntary, 본의가 아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표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다치게 했어요. 이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데
또 동전의 양면이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다시 3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짓 표정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짓 표정을 만들어내는 게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5번 이하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표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딱 5번이죠. 자, 39번에 5번에 읽으면 다 답이 나오는데 그냥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렵다라는 거는. 단어도 잘 모르겠고. 자, 40번 요약문인데요. 이 요약문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40번은. 자, 쭉 빠르게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와 보세요. 요약문은 중심 내용 찾기가 똑같으니까. 자, 어떤 주제 영역에서 주제는 서로 위에 쌓아 올라간다. Build on one another. In a hierarchical fashion. 어떤 그 계층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계단적인 방식으로. So that 그래서 the learner 그 학습자는 must 반드시 거의 분명하게 한 가지 주제를 습득해야만 된다. Before moving to the next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은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초등학교 학생은 should 반드시 아마도 더하기의 원리를 습득해야 할 거다. 곱하기로 이동하기 전에 before moving to multiplication 곱하기죠. 자, 왜냐하면 곱하기는 더하기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Similarly 노란색 딱 칩니다. 같은 예로 a medical student 의대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은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expertise 전문 지식입니다. 인간의 해부학에 in human anatomy 해부학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수술 기술을 공부하기 전에 it's difficult 그건 어려운 일이다. to perform 수행하는 것은 an appendectomy란 말은 맹장 수술이죠. 자, if you can't find the appendix 만약 당신이 맹장을 찾을 수 없다면 수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지식을 쌓아 올라가듯이 해야 된다. vertical transfer 어떤 수직적인 이동은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밑에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된다. A learner acquires 학습자는 습득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By building on 쌓아 올라감으로써 더 기본적인 정보나 처리 과정을 In other cases 노란색 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래 되죠. 이거는 뒤집는 겁니다. In other cases입니다.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주제를 학습하는데 even though 비록 뭐뭐는 아니지만 첫 번째 지식이 어떤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두 번째 지식에 대한 이래 되죠. 위에는 더하기는 곱하기 하기 전에 필수 지식이고 해부학적 지식은 수술을 하기 전에 필수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필수적인 건 아니다. 도움은 주지만 답은 나오죠. essential이죠. 일단 essential 필수적인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면은요. 밑에 요약문 보면 수직적인 이동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수준의 지식, 즉 기본 지식은 필수적이다. is essential.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그러나 수평적인 lateral 하면 수평적인 이동의 경우에는 그 이전 지식이 먼저 배운 지식이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prior 정답은 1번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게 답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장문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이제 이건 그냥 읽는 거니까 답만 내가 알려 드릴게요. 41번은 정답 2번이고요. 42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43번은 정답이 3번. 44번은 정답이 5번. 그 다음에 45번은 일치불일치니까 정답이 2번. 나중에 해설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했는데 이게 이거 나오면 답, 이거 나오면 답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문제를 내는데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석하고 나서 다른 건 다 진짜 솔직히 욕 나오고 이랬거든. 이게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최고의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영어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교수님들이 느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학 가서 같은 과 안에 영어 원서가 안 돼가지고 허덕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일단 출제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지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걸 좀 더 자기 걸로 내면화시키고 좀 숙달도를 높였다라면 1등급을 넘어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라서 좀 쉽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자만했다면 다시 절치부심하고 기본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남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은 만점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상대로 실험 강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